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서해선 삽교역 신설에 대해 지방비 투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철도는 국가가 할 일이라며 전액 국비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서산 공군 20전투 비행단에서 또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됩니다. 충남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유가로 차량 유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성까지 갖춘 전기차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기획보도, 오늘은 휘발유차와 전기차의 경제성을 비교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까지 90km 구간을 잇는 서해선의 노선 가운데 충남 예산을 지나는 삽교역 신설이 확정됐었죠. 10년을 끌어왔던 사업이 승인되면서 당시 예산 지역사회는 축제 분위기였는데 설치 비용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태흠 지사가 이를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지방비 투입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실국장 회의에서 철도를 놓거나 역사를 짓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라며 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앞장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만나 해결하겠다며 삽교역 건설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장내 신설역으로 고시됐던 삽교역 설치비를 반영해 서해선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충남도와 예산군이 사업비 271억 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는 장내 신설역에는 국비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태흠 지사의 지시에 따라 충남도는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이달 중 체결하려던 협약을 연기하는 등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선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면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산군도 13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지사님께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전액 국비로 해주신다면 저희 군 입장에서 매우 환영하고 또 저희도 같이 함께 동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삽교역 신설을 촉구하며 기재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던 주민들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2026년까지 역사가 완공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비로 한다고 하는 거 가지고선 시간을 끌고 예산을 못 받았을 때는 우리한테는 직격타가 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양승조 지사가 예산군하고 했던 거 양선봉 군수하고 했던 약속 진행은 바탕을 두고서 해야 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내포역이 아닌 삽교역으로 한다면 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를 어떻게 키우겠냐고 지적해 역사 이름을 변경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 비행단에서 또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9일 오전 8시 10분쯤 20전투 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21살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하사는 지난해 3월 임관했으며 유서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전투 비행단은 지난해 이해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대입니다. 군 당국은 사망 사실을 충남경찰청에 알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을 파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9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756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천안이 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 390명, 서산 367명, 당진 296명, 홍성 102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74만 1,592명이며 이 중 973명이 숨졌습니다. 전기차를 상징하는 파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들,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환경오염 걱정도 없고 유지 비용도 저렴해 운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전기차의 인기 취재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10년 이상 휘발유 차량을 운전하다 지난해 전기차로 바꾼 이정훈 씨.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전기차 연료 비용이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 연료 차량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일 교환 등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각종 친환경차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 씨가 비싼 초기 구입 비용에도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이고 주차 요금도 절반이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차량 유지 관리비도 그 엔진 오일 같은 거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는 공용 차량의 친환경차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용 차량은 1,015대. 이 중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160대와 수소차 83대, 하이브리드차 3대 등 총 246대로 전체 공용 차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시가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한 유류비는 모두 1억 2천여만 원이지만 전기차는 2,5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경제성과 더불어 전기차는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란 평가입니다. 내연기관이 없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는 연소가 되면은 그 질소 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등 그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그 발전소에서 충전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행하기 때문에 유해 배출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유지비도 저렴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기차.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치솟는 채소값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서 판매되는 적상추 1kg은 23,26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80원에 비해 106%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쪽파와 오이 등의 가격도 치솟았는데요. 쪽파는 1kg에 1,855원으로 전년 동월 5,595원에 비해서 94%가 올랐고, 오이는 10개에 12,287원으로 지난해 6,647원보다 84.8% 급등했습니다. 또 양파와 깻잎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5%, 27.3% 올랐습니다. 이처럼 채소값이 급등한 건 최근 때이른 더위로 채소의 적정 생육 온도보다 기온이 올라 생산량이 감소했거나 산지 재배 면적 감소와 바이러스성 병해 등으로 작황이 나빠진 탓이라는 게 유통업계 측 설명입니다. 필수 식자재로 여겨지는 채소값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비싼 채소값에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금값, 채소 가격 등 고물가 상황은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까지는 물가를 잡는 데 올인할 계획이라며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수 있지만 10월쯤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성군 보건소가 가정환경 수정 서비스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홍성근 보건소 치매관리팀 조혜림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사업 내용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성근 보건소 치매관리팀 조혜림입니다. 네, 먼저 치매 어르신 가정환경 수정 서비스가 어떤 사업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가정환경 수정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상태나 습관, 행동, 경향을 고려해서 환자가 사는 가정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치매 증상 악화와 함께 수반되는 행동적인 특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고 발생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치매 환자의 기능 수준과 욕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저희 치매 전담 요원의 견해와 치매 환자 보호자의 니즈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정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네, 일상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건데요. 구체적인 개선 사례가 있을까요? 네, 서비스의 예로 실내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변기 근처의 화장실 사용 순서를 설명한 이미지를 부착해 화장실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가구를 창문 앞에 배치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 불안 행동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확보는 치매 환자의 신체, 인지 장애의 영향이 적어지게 만들며 잔존 기능의 유지와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서비스 대상은 경도 치매 환자 중 참여가 가능한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독거 노인이나 사례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사업들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치매 환자의 관리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택 내 위험 요소를 캐치하고 해소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 관리 체계를 다양한 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업 관련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근 보건소 치매관리팀 조혜림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에서 동물 찻길 사고, 이른바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로는 당진 합덕에서 성문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의 로드킬 현황과 예방대책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말까지 고라니 교통사고 6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서산 부석에서 당진 고대 구간 19건, 청양 운곡에서 천안 입장 구간 18건 순이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로드킬 사고 예방을 위해 경고 표지판과 울타리 설치, 안전대책 시범 사업 등을 제안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 학교라는 주제로 학생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127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는데요. 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교 공간의 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학생들이 묻고 교육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대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남 미래교육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대상은 청양 등 9개 지역 하천과 저수지에 있는 수상레저 사업장입니다. 합동점검반은 사업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기구 안전성, 시설, 장비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후보자를 다음 달 26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자격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충남을 빛낸 도민인데요. 충남도는 후보자로 추천된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수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열리는 충남 도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